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연락 끊긴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끊어진 친구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끊어진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 친구랑은 30년을 알고 지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다급하더라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빌려줬어요. 친구니까요. 3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정도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2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미안해, 깜빡했어. 다음 달에 줄게.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1,000원 빌린 것처럼요. 그때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친구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음 달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달도요.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렇게 재촉하지 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친구한테 저는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사람이 됐구나.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니까 친구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30년 우정이 100만 원에 끝난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안 빌려줬을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직장 동료였어요. 같은 부서에서 몇 년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 친구는 항상 점심값을 제가 냈어요. 처음엔 제가 먼저 냈는데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제 생일 선물을 준다면서 비싼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내는 줄 알았죠.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더치페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요즘엔 더치페이가 당연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친구가 제 생일 선물 줬으니까 자기 생일에도 선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줬죠. 근데 제가 준 선물보다 훨씬 비싼 걸 원하더라고요. 그것도 노골적으로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바로 말하지 못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그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50만 원이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 뒤로 그 친구는 저한테 말도 안 걸더라고요. 점심도 따로 먹고 회의 때도 눈도 안 마주치고요. 결국 그 친구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친구한테 저는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었구나. 세 번째는 동네 친구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죠.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했어요. 은행 좀 같이 가자, 병원 좀 같이 가자, 마트 좀 같이 가자. 처음엔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줬어요. 근데 점점 부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면서 3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자다 깨서 정신이 없었지만 급한 일이니까 바로 송금했죠. 근데 다음날 그 친구를 봤는데 병원 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멀쩡하게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봤어요. 어제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갔어, 괜찮아져서. 그렇게 대답하는데 표정이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급하다면서 새벽에 깨워놓고 거짓말이었다니. 근데 더 화가 난 건 돈을 돌려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 뒤로 제가 먼저 거리를 뒀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는 말도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동네 사람들한테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친구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친구한테 저는 친구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3명의 친구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돈을 빌릴 땐 급하다고 했지만 갚을 땐 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제가 도와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거절하면 화를 냈어요. 세 번째, 돈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친한 척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돈이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돈이 진짜 관계를 보여준 거였어요. 친구인 척하던 사람들의 본 모습을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태도. 제가 힘들 때는 관심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패턴. 제 시간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말투. 근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죠.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친구로 안 본다는 걸요.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이번 한 번만 더 다음엔 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돈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조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미안해하는지 당연하게 여기는지, 갚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는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든데 억지로 도와줄 필요도 없고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할 거예요. 거절했다고 화내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과 끊어진 게 다행이에요.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큰 돈을 잃었을 수도 있고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과 감정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 문제로 끊어지는 관계는 어차피 끊어질 관계였다고요. 돈이 아니었으면 다른 이유로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 있으세요? 그때 그 사람은 어땠나요? 미안해했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나요?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나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알아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걸요.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돈 문제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애초에 그런 문제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랑과 시간 보내느니 혼자 있는 게 나으니까요.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필요한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사람인지, 그리고 용기를 내보세요. 거절할 용기, 거리를 둘 용기, 관계를 정리할 용기.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돈 때문에 끊어진 친구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한테 미안해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 몫이니까요. 저는 제 삶을 살면 되니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제가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선을 그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도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끊어질 관계였을까요?